자, 앞서서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여기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로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 그리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과거에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일부 인용한 것이지만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 또 해석이 분분하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또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별도로 또 열린다고 알려졌습니다. 수수자에 대한 불기소 결론이 난 상황에서 뇌물을 준 사람, 그러니까 공여자에 대해서 기소가 필요한지를 또다시 심사를 한다는 건데 만약에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에 대해서도 영향이 좀 바뀔 수가 있나요, 결론이?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최재형 목사 수심위에서 명품 가방, 그러니까 이 공여자가 제공했던 그런 금품들이 어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했던 그 수수 금지 금품이다, 물품이다라고 이제 보인다라고 한다면 최 목사의 기소 필요성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최재형 수심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태를 종결지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최재형 목사 수심위에서 다른 결과, 일종의 좀 다른 결의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다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법적인 문제들을 들춰봐야 되는 상황이 검찰 내부에서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강제성이 없고 권고이기 때문에 글쎄요, 정치권에서 또 다른 또 논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눈길을 끄는 대화 장면이 있어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DJ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두 사람의 모습이었는데요.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총리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마치 만담같이 주고받는 질의응답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은 항상 차리겠습니다. 자,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그거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반쪽 개원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와 국민을 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총리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이게 말이 됩니까?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가세요. 매일 싸우는 모습만 보던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가 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좋을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덜 합니다. 기분 나쁜 게. 하지만 만담처럼 주고받은 내용들 잘 들여다보면요, 날선 지적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오늘은 2일차 대정부 질문이 있죠. 외교, 통일, 안보 분야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오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상 여기서 정치권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인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